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 주제는요, 브로드컴 쇼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상사태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국내 주식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1등은 엔비디아, 2등은 애플, 그리고 3등 구글, 4등도 구글. 그래서 3등, 4등 구글 지주사와 사업부를 합치면 5조 달러가 넘으면 4조 달러가 넘으면서 사실 애플을 제끼고 시총 2위입니다. 그러니까 1등 엔비디아, 2등 구글, 3등 애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등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그 다음에 대만의 TSMC, 그리고 브로드컴, 그 아래에 이제 메타 플랫폼과 테슬라가 있죠. 자, 반도 10개 종목 중에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미국에서 상위 10개이지만 만 개 종목, 만 개가 상장되어 있는데요. 나스닥이 한 4,500개, 뉴욕 증권거래소에 한 4,700, 800개, 그 다음에 아멕스에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해서 대략 한 만 개 전후의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미국에서 상위 10% 10개 종목이지만 이게 또 전 세계에서 10개 종목입니다.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엔비디아 시가총액 5조 2,900억 달러. 이게 10 끝자리가 10억 달러입니다. 빌리언의 약자니까 한국 돈 환율 1,500원 곱하면 한 7,800조 원 이상입니다. 즉 종목 하나가 우리나라 시가총액보다도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대만의 TSMC가 반도체에서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크죠. 시가총액으로 2조 3천억 달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1,800조 원 정도에서 1,900조 원 가까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브로드컴 어제 13, 11% 폭락해서 2조 달러가 살짝 깨졌습니다. 2조 달러면 3천조 원입니다. 환율 1,500원 곱하면.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브로드컴이 전 세계 반도체에서 세 번째로 큰 상태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3천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여덟 번째 및 일곱 번째,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세 번째. 3천조 원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합친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브로드컴이 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넥스트 트레이더 정규장에서도 한 3% 빠졌지만 저녁 8시까지 진행된 대체거래소에서 5% 6% 급락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러분들이 종목 흐름만 보지 시장 큰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 브로드컴은 맞춤형 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대중적인 그냥 전천후 타이어다. GPU가 이렇게 보시면 AI에서는 브로드컴은 스노우 타이어 전문 혹은 비가 올 때 우천시 전문 혹은 산악 바위산을 전문으로 하는 타이어 그러니까 타이어를 맞춤형으로 맞춰 그 전문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고객 요구에 의해서. 자, 그래서 특수한 기능에서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데 구글이 그러니까 TPU 전문으로 브로드컴의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이 브로드컴이 어제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1분기, 1, 2, 3월 달 거. 매출액이 총 221억 달러, 8,700만 달러입니다. 예상했던 원래 예상치는 222억 달러에서 221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가장 안 좋게 예상했던 게 221억 3천만 달러. 최고로 좋게 예상했던 거는 222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전년 대비 48%에서 49% 정도 늘어난 거. 자, 그런데 이 전년 대비는 의미 없죠. 그 사이에 주가가 5배, 6배
많게는 10배까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지난 2, 3년간. 자, 따라서 예상했던 것보다 최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한 1억 달러 정도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발표하자마자 바로 마이너스 10% 폭락 나왔어요. 물론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시간에 거래해서. 그래서 주당 순이익도 최대 2.39달러에서 2.4달러. 물론 맥스로 계산한 데는 2.45달러까지 계산한 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실적 발표하니까 주당 조정 EPS가 2.44달러 발표했어요. 작년 동기 대비는 54% 폭등했지만 전분기 대비는 크게 늘어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둔화됐다고 본 거죠. 자, 이로 말미암아서 엔비디아 주가가 시장에서 굉장한 실망감을 보여줬는데 무엇보다 애널리스트들, 즉 기관들이 실망한 이유, 이 주식을 실적 발표 나와서 전체적으로 다 공동으로 매도한 이유는 AI 반도체 매출이 108억 달러였습니다. 전체 매출액이 222억 달러 가까이 되는 상태에서 절반 정도도 되지 않는 108억 달러였다. 브로드컴 전체 매출액이 한 49%, 그러니까 성장성이 좀 약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는 143% 급증했지만 성장했 기존의 분기별로 성장했던 속도에 비하면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성장 다 했다. 근데 주가는 그걸 미리 땡겨서 올라갔다. 그래서 실망 매물이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특히 인프라 소프트웨어 매출 부분. 이 부분에서 좀 더 확장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브로드컴은 반도체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반도체, 그러니까 설계를 하지만 주문용 맞춤 제작형으로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네트워크 장비가 있습니다. 그 반도체가 최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잘 작동하도록 자신들이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 비싸면 10만 달러, 적게는 2, 3만 달러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근 들어서 델 컴퓨터라든가 루미나라든가 이런 어떤 네트워크 장비 관련주들이 폭등하고 있는데 브로드컴이 그 부분에서 예상보다 그렇게 72억 달러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거에 가장 큰 장점이 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량 매도가 사실은 성장성이 끝났다. 경쟁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에 대해서 매도 형태가 어제 시간에 거래서 정규장까지. 정규장에서는 마이너스 18%까지 폭락했습니다. 이걸 지켜봤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그리고 미국에 있는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8% 같이 동반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대체거래소에서 사전에 급락한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정규장에서도 만만치 않은 하루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어쩌면은 이 브로드컴 쇼크가 발주를 주는 브로드컴 반도체 발주를 주는 TPU 전문 기업인 구글 그리고 또한 데이터 센터를 작동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메타 플랫폼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 특히 구글과 메타는 지금 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서 데이터 센터 신규 추가를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한다든가 메타는 잠깐 일단 정지를 또 한 상태예요. 그러면 그 다음 발주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반도체 전체,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체의 수요자들인 구글과 애플과 메타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기업들의 발주가 둔화되면서 결국은 브로드컴, 엔비디아 이런 AI 전문 기업들이 조금 경쟁력이 둔화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출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미리 6개월에서 1년치를 반도체는 선행해서 움직이는 흐름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리 땡겨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단기적으로 치명타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사실 브로드컴 쇼크 이 충격을 국내가 오늘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 향후 큰 흐름 어쩌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대변곡점이 시작됐을 수 있다.
이런 걸 염두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